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군대를 가 있던 동안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신도시도 아니고 신도시 근처에 있는 지은 지 좀 된 아파트였습니다. 세대수도 많이 없고 조용한 거 하나는 좋았는데 저한테는 좋을 게 하나 없었지요. 서울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긴 있었지만 놀러 다니기 여간 불편한 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서울 놀러 나가서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면 10시면 집에 갈 생각을 해야 했으니 말이지요. 술 한 잔 더 하고 가자는 이쁜이들 말을 들으면 더 있고 싶지만 택시 타고 가자니 할 쯤까지 붙으면 5만 원이 넘게 나와버리고 아침 날 밝을 때까지 첫 차를 타고 가자니 피곤하고 귀찮고 그렇더라고요. 다행히 서울 혼자 사는 여자를 만나면 그날은 밤새 놀고 그 집에서 하루 자고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무슨 홈런 타자도 아니고 매번 타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지요. 아무튼 이래저래 불편함 참으며 지내고 있었는데 날이 아직 춥던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첫 차를 타고서라도 밤새 여자들하고 같이 놀아야겠다 하는 열망이 강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서울 나가서 밤새 놀다 오는 게 일이었기에 생활 패턴이 뒤집어진 상황이었지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는 했는데 부모님도 아침 일찍 일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기에 저한테 딱히 뭐라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바로 전날도 서울 가서 술만 죽어라 마시고 이쁜이들 어떻게 해보지는 못하고 전화번호만 잔뜩 받아와서 아무 소득 없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첫 차 타고 집에 도착하니 아침 8시가 다 되어 있었고 아주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대마다 관리실에서 들러가지고 소독 같은 거 해주고 그러잖아요. 마침 그날이 소독 때문에 집에 오는 날이었던 겁니다. 끈질긴 초인종 소리에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푹 잠들었다가 깨면 기분이 엄청 더럽잖아요. 그래서 인상 팍 쓰고 누구냐고 문을 확 열었는데 서울에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전화번호 받아 저랑 같이 술 마시던 20대 초반 대학생들, 직장인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쁜 여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나이가 30대는 돼 보이긴 했는데 솔직히 나이가 중요한가요? TV 켜고 연예인들 보면 40대, 50대인데도 아직 한참 때 여자들보다 훨씬 관리가 잘 된 연예인들이 즐비한데요. 그 정도로 예쁜 여자가 문 앞에서 서 있으니 자다 깨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도 사르르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왔다는데 그때 누군지 딱 떼번에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지 않은 이 아파트의 화제의 인물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으니 말이지요. 그녀 또한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동네가 신도시랑도 떨어져 있는 후미진 곳에 있다 보니 아파트에 제 또래 사람들은 거의 없고 어른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사 오고 나면서 아주 분리수거할 때나 뭐 할 때나 엄청 아파트 사는 남자들한테 그렇게 꼬리를 치고 남자를 홀리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하다못해 얼마 뒤에는 관리실에까지 취직해서 아주 관리소장도 이 여자한테 환장을 하고 이 여자는 관리실 일을 보면서 아파트에 남자들이란 남자들은 다 홀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관리실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딱 이 여자가 그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모를 보니 그런 소문이 왜 나는지도 대충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원래는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치마 나풀거리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날은 소독약을 치러 온 거다 보니 위아래 색깔이 맞는 추리닝으로 입고 찾아왔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약을 친다고 하는데 실내랍시고 위에 입고 있는 잠바를 벗어던지는데 추리닝이 워낙에 몸에 붙는 재질이다 보니 제가 정말 눈을 둘 곳조차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 잠바를 입어서 가려줬으면 싶을 정도로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집에는 당연히 저 혼자 있었으니 그녀와 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해봤다는 듯 괜히 집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소독약을 칠 곳을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는데 그게 소문처럼 진짜 혹시 이 여자가 나를 홀리려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녀가 자기 존재감을 내뿜고 있으니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거기에 전날에도 저는 여자친구 좀 만들어 보겠다고 술값은 술값대로 내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왔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예쁜 여자가 이렇게 집안에 들어와 있으니 다른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한 때를 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바닥 구석 안쪽에 약을 치는데 바닥에 달라붙어 누워서 뒤를 위로 쑥 올리고 있으니 그 자세 또한 저를 홀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집 구석구석에 약을 치러 다니는데 어차피 부모님이 돌아오시려면 한참 반나절은 더 있어야 하니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온갖 가지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녀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 저는 있는 둥 없는 둥 신경도 하나도 안 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싶었지요. 세상에 솔직히 이 아파트에 유일무이하게 있는 젊은 남자인 저였는데 그녀가 정말 남편이 출근한 사이 심심해서 단지 내 모든 남정네들을 구워 삶을 생각이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1순위가 제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저는 거들떠도 안 보니까 그때부터는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가 집에 약을 다 치면 금방 떠나가 버릴 테니 그 5분도 안 걸리는 상황에 제가 어떻게든 묘수를 만들어내서 그녀와 인연을 다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때마침 그녀가 베란다 다용도실로 갔을 때 저한테 좀 도와줄 수 있냐며 손길을 요청하더군요. 보니까 다용도실 맨 안쪽에 약을 쳐야 하는데 그녀의 작은 키로는 팔이 닿지 않으니 딛고 올라갈 만한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의자 하나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올라가니까 의자가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무섭다면서 저보고 가지 말고 꽉 좀 잡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의자를 잡으러 가니 벌써 중심을 못 잡고 흔들흔들 거리더라고요. 이때가 대박이었습니다. 허둥지둥 간다고 저도 주의를 못했는데 제 코앞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라서 자칫하면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왕 높은데 시작한 김에 장롱 위에도 자기가 약을 해주겠다면서 의자를 가지고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의자를 끌고 들어가니 장롱 구석에 약을 쳐야 하니 저보고 한 번만 더 잡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번 좋은 구경할 생각에 저도 잔뜩 의욕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가 의도적으로 저를 방으로 데려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의자가 흔들거린다면서 꽉 잡아달라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의자가 그런데 생각보다 튼튼한 의자라서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저야 좋은 구경하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는 하는데 사실 별로 꽉 잡아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기 혼자서 중심을 잃는 척을 하면서 자기 좀 잡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누가 봐도 어색한 자세로 뒤에서 의자를 잡고 있는 저한테 안기듯이 떨어진 겁니다. 심지어 침대까지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녀가 일부러 힘을 줘서 저를 침대가 있는 곳까지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저를 침대로 밀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와 저는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약 쳐주면서 그간 집안에서는 저한테 관심 없는 척을 하더니 역시 나였던 겁니다. 관심 없는 척을 하기에는 자꾸 바닥에 누워서 뒤를 들어올리는 둥 제 시선을 끌기 위해 노력하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먼저 나서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 그녀 쪽에서도 안달이 난 겁니다. 그녀도 이대로 저를 두고 돌아가기는 싫었던 거지요. 아무래도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있다 보니 전부 다 그녀 쪽에 먼저 접근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딱 보면 그녀한테 이미 넘어가서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정작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녀를 안달나게 만들었던 거나 마찬가지지요. 역시나 미모만 두고 본다면 아파트에서도 제일 가는 미모이기도 했고 소문 그대로 그녀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넘쳐나는 에너지를 해소할 곳이 없어서 일부러 이런 일을 벌이고 다녔던 겁니다. 오히려 소문은 그녀한테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아니었나 봐요. 그도 그럴 게 아파트 전체에 그렇게 소문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와 놀아난 사람들 모두
자기가 그녀와 바람이 난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과장된 소문이 그녀가 아파트 내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질투를 받고 있는다는 알리바이가 돼버린 거죠. 오히려 그렇게 되니 그녀 입장에서는 더 자유로워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집에 있을 때 관리실에 연락해서 이것 좀 봐달라, 저것 좀 봐달라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녀가 봐주겠다고 찾아와서는 길게는 1시간에서 짧게는 30분씩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고 돌아가거나 했지요. 그때부터 저 또한 서울에 나가 어떻게 여자들 만나보려는 걸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게 그런 식의 만남이 반년 넘게 지속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저를 떠나가게 된 건 정말 허무한 이유였습니다. 그녀가 저 말고도 아파트에 다른 사람들과 저랑 시간을 보내듯 하고 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밖에서 데이트도 못하는 상황이니 그녀에게 연애하고 싶은 감정을 느껴본 적은 따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 말고 다른 남자들 중 한 명이 그녀와 연애가 하고 싶었나 봅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해서 오히려 거짓말로 여겨졌던 그녀의 행동들이 그 중 한 명이 이혼하고 그녀와 새 인생을 살겠다 떠들기 시작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그 아파트에서 살기 힘들어졌는지 그 소문이 실제로 터지자마자 관리실을 그만두고 또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사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녀와 마르고 닳도록 보낸 시간들 때문에 그랬나 그녀가 사라져버리니 더 이상 저도 이 외진 구석 동네에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신 차리고 공부를 시작해서 회사도 생기고 좋은 직장을 구해 서울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저는 그녀 덕분에 진짜 제대로 된 남자가 되고 좋은 직장도 생겼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미모가 여전할지 싶고 그 버릇을 못 고쳤나 싶네요.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같은 아파트에 또 한 번 살았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연애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때 다 하지 못했던 아쉬운 시간들을 다시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